네, 3학년 1학기 간단하게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행 교육과정상에서 보면은 첫 번째 단어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제곱근과 실수 이렇게 돼 있죠.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중등에서 보면은 1학기는 이제 대수 파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학기는 이제 기하 파트가 되시겠죠. 자, 지금 설명하는 건 대수 파트가 되는데 2학년 1학기 때 이제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수를 확정짓는 과정이에요. 근데 무리수라는 건 뭐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되는데 뭐 실전적으로 한번 보면은 제곱근이라는 걸 먼저 배워. 그럼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거야. 제곱해서 양수.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a 이렇게 되는데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수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양수가 되겠지, 양수. 근데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x를 제곱했는데 이게 4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곱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도 알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런데 x를 제곱했는데 5라고 하는 건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는 거 당연한데 어떻게 돼? 모르지, 그지? 모르고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분수로 변환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자라고 시작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요거를 뭐냐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실제로 존재하는 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는 물론 3학년 1학기 때 하지 않고 우리 고등학교 가서 하죠.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거야. 불가능한데 관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실수의 범위를 3학년 1학기 때 확정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호를 우리가 약속했잖아. 그 수를 약속을 했잖아. 그럼 유리수에서 범위가 어떻게 돼? 실수로.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실수로 확장됐으니까 근호를 포함한 식을 어떻게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수화식 파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수화식 파트 연장선인데 2학년 1학기 때 배운 거는 우린 전개만 했다고, 전개. 전개만 했는데 더 이상 전개만 하지 않고 인수분해까지 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전개한다고 얘기해요. 전개한다. 전개할 때는 루틴한 거, 특히 뭐 완전제곱식이나 합차공식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공식을 좀 외워서 중간과정 생략하고 좀 빠르게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고, 거꾸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하겠는데,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인수분해 활용까지, 인수분해 활용은 제가 뺐어요. 자, 인수분해 활용까지 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어요. 대체로 그렇다고, 대체로. 시험을 좀 늦게 보면은 이제 늦게 보는 학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늦게 보는 학교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차 방정식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보통 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보면은 2차가 되는 거니까 1차일 때 해가 이게 하나 있었잖아. 2차일 때는 해가 두 개야, 두 개. 그럼 풀 때는 어떻게 푸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 먼저 1차적으로 시도해 보시고,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면 완전 제곱 꼴하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억지로 풀어요. 억지로 루트를 활용해서.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 그 다음에 여기 인수분해 파트에서 완전 제곱식 배우고 한다고. 그리고 근의 공식은 뭐냐 그러면은 이 완전 제곱꼴로 풀었던 거를 일반화시킨 거야. 일반화시킨 거야. 그래서 개수만 이용해서 푸는 방법. 뭐 요거 이제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은 시험 문제 공부하실 때 근의 공식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차 방식 활용인데 2차 방식 활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방정식 활용이라 그러면 실생활 문제가 있겠죠. 실생활 문제. 실생활 문제는 여러분이 부족한 것만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별도로 얘는 이게 다른 챕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여러분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익히셔야 되는 건 판별식의 사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판별식의 사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자, 이유는 골자는 뭐가 되냐면 판별식이라는 건 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만 어떤 수를 이렇게 제곱한다고,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이게 지금 음수가 나오는 경우야. 음수가 나오는 건 어때? 해가 존재할 수가 없지. 양수가 나오는 거는 두 개가 되겠지. 완전 제곱식이나 는빵 나온다고. 완전 제곱식 나오면 해가 하나가 되겠지. 자, 근을 분리하는 과정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인데, 근 분리하기 전에 근에 대한 판별을 하는 거야. 판별. 요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신다. 최소한 어떻게 돼? 이거 모르면 일단 건너뛰었다가 2차 함수까지 공부하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셔서 요거는 완벽하게 습득하신 후에 여러분이 요건 나중에 보충해야 되는데 이거는 과정상 꼭 아셔야 된다는 부분이야. 요거 들을 때 주의하세요. 수업 들을 때 어느 수업을 듣든지 간에 판별식은 꼭 명확하게 익히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차 방식 배웠으니까 이제 2차 함수가 이제 순서대로 나올 거 아니야.
함수라는 거는 뭐 여러 번 선생님이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곳에서 설명했지만 x 변수와 y 변수 사이의 관계야. 근데 아무 관계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x 하나당 y 하나씩 존재할 때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일 때 이걸 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함수는 수가 아니야.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공부할 거고 그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고 그래프 그리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반복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공통 과목으로 작동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는 수원하고 수투가 있을 거 아니야. 수원, 수투의 대부분이 다 함수예요. 여러분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안 해보시면 요때 가서 상당히 많이 헤매게 되니까 지금부터 좀 연습해요. 지금부터라도 2-1 때 원래 했어야 되는데 2-1 때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꼭 그래프 그려보시는 연습하시고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어떻게인가 절편을 이용하신다. 절편. 특히나 보면 X절편하고 Y절편 중에 Y절편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설명했지만 표준형의 꼭지점의 좌표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꼭지점하고 Y절편 이용해서 꼭 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꼭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차인데 2차식인데 봐봐요. 항상 다항식에다가 는빵 붙이게 되면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고 는 Y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게 다항식이 뭐냐 그러면 2차야 2차. 2차식이라는 거는 2차항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2차항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다음에 1차항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항수항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무조건 뭐가 돼?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가 되는 거를 2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게 반드시 존재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A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기본형 그래프라 그래. 기본형 그래프. 꼭지점이 원점의 상태를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만 안 있고 평행이동을 해요. 평행이동. 평행이동했을 때는 보통 이제 표준형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표준형은 이제 완전 제곱식의 변형꼴이 되는 건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연습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나타내다 해서 뭐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일반형 뭐냐면은 그냥 뭐 동양끼리 계산만 한 거야. 그냥 2차항이 일단 쑥 모아놓고 1차항 쑥 모아놓고 상수항 쑥 모아놓고 이런 얘기야. 요런 것까지 이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면 그래프 그린 연습하면서 그래프 그린 연습은 이제 어디서 또 다시 하시는 거냐면 뭐 요런 그래프가 주어지면서 뭐 A의 부호 그 다음에 뭐 B의 부호 뭐 C의 부호를 찾는다든지 표준형 같으면 뭐 A의 부호 뭐 P의 부호 Q의 부호를 찾는다든지 이러면서 그래프 연습 좀 해보시면서 막판에 다시 돌아서면 판별식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꼭 연습하셔야 돼. 판별식. 이게 다시 돌아와서 연습하실 때는 어떻게 연습하셔야 되는 거냐면 살짝 지우도록 하겠어요. 방정식하고 이 그래프 그러니까 2차식하고 관계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절대 만나지 않냐 이 차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크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중근을 가질 테니까 판별식이 제로가 되고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음수가 된다라고 꼭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여러분 몸에 좋아요. 뒤탈이 없어요. 뒤에 가서 여기서도 당연히 좋은 점수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수상에서 공부하실 때도 좋은 점수 맞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원 수투를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 나오는데 항상 간접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푸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보면은 수상에서 그 부등식 문제 풀 때 2차 부등식 얘기하는 거야. 2차 부등식 풀 때 헤매는 경우가 있으신데 방정식에서 그게 왜 연결이 안 되냐면 그래프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래프를. 선행학습 하신 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 우리가 푸는 2차 부등식은 지금 설명드리지만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프. 식이 아니야. 그래프로 푸는 거야. 꼭 여기 연습을 하셔야 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